안녕하세요. 연입니다. 오늘은 10번째 사안 방송이에요. 오랜만에 사안 방송을 하게 되었네요. 37세 여성분의 사안입니다. 일단 화를 잘 못 내는 성격이라고 하셨어요. 어릴 때부터 일종의 평화주의자였다. 그래서 그런지 싫은 소리를 잘 못해요. 화도 잘 못 내고요. 오랫동안 아이들을 가르쳐 오는 일을 했는데 예전에 일하던 학원 동료 선생님께서 제게 애들 가르치다가 화나면 어떻게 하느냐 물었을 때 저는 진심으로 애들한테 화가 안 나요. 이렇게 대답하셨대요. 그때는 그게 장점이라고 생각했는데 10년 전쯤에 학생이 자신에게 수강료 봉투를 던졌대요. 당황스러움에도 불구하고 별말 없이 지나가면서 이게 장점이 아니구나라고 생각을 하셨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그래도 이제 예의 없는 학생들이 있으면 안 된다고 가르치고, 하지만 학생들이 개념 없는 행동들을 하면 스트레스를 받아서 몸이 아파진 적도 있습니다. 이렇게 몸이 아프다는 건 운이 PD가 굉장히 고통스러워하고 있다는 의미예요. 하지만 남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게 싫어서 무섭게 따끔하게 혼내지 못합니다. 라고 하셨어요. 이런 분들 참 힘드시죠? 또한 성인들과의 관계가 있어서도 상대가 불편하지 않을까 지나치게 배려를 합니다. 이런 분들은 운니 PD가 굉장히 고통스러워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자신보다 항상 남을 먼저 생각한다는 건 운니 PD에겐 납득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누군가 제게 잘못을 한 뒤 그걸로 속상해하면 두 사람이 실수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그러니까 내가 마음 상처 당한 것보다 상대가 나한테 미안해한 것부터 이제 생각을 하시는 거죠. 과도한 배려예요. 이렇게 화를 잘 못 내는 성격이 운이를 억압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맞죠? 그렇다면 화를 내는 방법을 익혀야 하는 것일까요? 남편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이제 괜한 싸움이 될까 봐 남편을 피하기까지 한다 하셨어요. 어떻게 정화를 하면 될까요? 하셨습니다. 네, 굉장히 어려운 문제고 생각보다 많은 여자분들이 이렇게 화를 잘 못 내는 성격 가신 분들이 꽤 있어요. 일단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일단 가정 환경에서 화를 굉장히 잘 내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화를 내는 건 나쁜 거야.'라는 인식이 굉장히, 그러니까 기억이 굉장히 뿌리 깊게 박혀오는 경우에 이런 성격을 갖게 되거든요. 왜냐면 부모님 중에 한 분이 항상 화를 내면 우리 집은 항상 평화롭지 않고 항상 내가 이제 생존의 위협을 느끼게 되죠, 어렸을 때는 특히. 그래서 '아 화를 내면 내가 생존의 두려움을 갖게 되는구나.'라는 기억이 쌓이고 쌓여서 화를 내는 건 나쁜 거, 그러니까 '화를 내면 안 된다. 그래서 나는 평화가 좋다.'라는 인제 명목하에 계속 화를 차곡차곡 인제 내 안에 인제 가두게 되는 거죠. 그게 어떻게 보면 운이피디한테는 그 기억으로 완전 숨 못 쉬게 가둬둔 것과 다를 바 없거든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나 되게 인제 화를 안 내니까 사람들이 되게 뭐 인제 '마음이 넓다. 평화로워 보인다.' 스스로도 화를 잘 안 내니까 자기가 인제 평화롭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문희 PD는 전혀 평화롭지 않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억압하고 괜찮은 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수가 잔잔해 보이지만 인제 그 밑에서는 막 이렇게 썩어가고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일단 나의 어린 시절에 부모님이 싸움했던 기억을 굉장히 오랫동안 정화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화를 내면 나쁘다와 관련된 기억들도 계속해서 찾으면서 정화를 하시는 것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어 이제 호호포노포노를 하시는 분 중에 인제 착각하실 수 있는 게 하나가, 나의 평화를 중요하다 보니까 화를 내면 안 되고 슬퍼해도 안 되고 그러니까 '항상 평화로워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감정을 오히려 억누르는 거로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건 굉장히 큰 오해입니다. 호호포노포노는 감정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화를 하기 위해서는 일단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내 운이 피리가 어떤 상태인지를 먼저 파악하는 게 중요하고, 그것이 나의 감정을 인정해 주는 것으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지금 어떤 행동 때문에 굉장히 화가 났다. 그러면 '아 내가 지금 화가 났구나. 운이 PD가 화가 났구나.'라는 걸
스스로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아, 나 화났구나. 그래, 근데 이거를 이제 어떻게 화를 분출할지, 그러니까 엄청 뭐 소리를 지르면서 표출할지, 물건을 집어 던질지, 혹은 차분하게 나의 화난 것을 상대에게 전할지, 이걸 이제 선택하는 거거든요. 근데 보통은 소리 지르고 이제 뭐 물건 던지고 이런 건 무의식적으로 나오는 기억에 의한 반응이니까, 이제 호호포노포노를 하는 바른 예는 아, 나에게 화가 났구나라는 걸 인정하고, 아, 오니이피리야, 너 지금 화났구나. 우리가 지금 이 화가 나는 기억을 정화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했어.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하면 놓아줄 수 있을까? 같이 난 이걸 벗어나고 싶어. 정화할까? 라고 하는 게 적절한 우환이에요. 하지만 너무 화가 나서 난 지금 도저히 정화할 수가 없는데, 정화해야 한다는 건 머리로 알고 있어서 이제 딜레마가 생기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아, 이런 거 정화해야 한다는데 난 너무 화가 나서 용서할 수가 없어. 그러면 그러는 거예요. 아, 난 지금 이걸 용서할 수가 없어. 난 계속 미워할 때까지 계속 미워할 거야 라고 스스로 한번 말해보세요. 난 이 사람을 계속 미워할 거야. 평생 동안 이 사람을 증오할 거야. 화를 내고 있을 거야 라고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 그 화가 스스로 이렇게 억누러지는 때가 와요. 아, 내가 이렇게 해봤자 사실 소용이 없는데, 이거 다 어차피 기억인데 내가 지금 의미 없이 나 혼자 화를 내고 있구나. 내가 화내는지 상대는 알지 못할 수도 있는데 내가 혼자 바보짓을 하고 있구나라는 이제 깨달음이 오면서 그때 다시 운이비리랑 정화할 수 있는 준비가 된 거죠. 그때 우리가 어떤 기억이 있어서 이런 화를 내게 됐는가라고 물으면서 다시 정화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럴 수도 있어요. 화가 났어. 나는 이거에 휘둘리기보다는 빨리 정화하고 싶어. 근데 벗어나기가 너무 힘들어 라는 생각이 든다면 그때는 하호흡을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하호흡할 정신도 없다. 그러면 물 한 잔 드시고 오면서 빨리 이제 환기를, 내 머릿속으로는 정리가 안 되니까 외부의 행동으로서 이 상황을 정리하는 거죠. 일단 그렇게 하는 것이 좋고, 그 다음에 일단 이분은 스스로는 되게 평화롭다 생각하실 수 있지만 굉장히 자신의 감정에 솔직하지 못하고 감정을 잘 표현하는 것에 익숙하지 않은 상태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운이피리를 지키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가 되냐면, 어떻게 내 감정을 잘 상대에게 전달하는가. 그러니까 내가 필요한 것을 상대에게 말하는 게 소통이잖아요. 내가 화난 것도 상대방한테 알려줘야 할 필요가 있을 때가 있어요. 그때 아, 그냥 내가 정화하면 그만이지, 정화하고 넘어가자, 이렇게 해야 되는 때도 있지만, 이 사실을 분명히 남편한테 혹은 상대에게 나 이것 때문에 화났다라고 전달하는 게 내 운이비를 지키는 하나의 방법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정화를 먼저 하고 상대한테 가서 난 지금 어떠한 일 때문에 기분이 나빴다. 당신이 나에게 사과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메시지를 보내든 편지를 쓰든 아니면 직접 시간이 흐른 후에 가서 말을 하든 어쨌든 나의 생각을 표현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게 어머니로서의 역할인 거예요. 잘 생각해보면 내 아이가 동네 친구랑 싸우고 왔어요. 근데 그때 무조건 아유, 네가 참는 게 이기는 거야 이러면서 애한테 애가 지금 울고 슬프고 화가 나는 것을 다 무시하고 그냥 잊어버려, 그냥 끝난 거야 라고 하는 게 과연 좋은 부모일까요? 아니죠. 그러니까 아이의 감정, 아, 네가 뭐 때문에 저 친구가 저렇게 해서 화가 났구나, 속상했구나, 아이의 감정을 읽어주고, 우리 아이가 만약에 부당한 일을 당했다면 그 상대 아이나 상대 부모한테 가서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어필을 해주는 게 건강한 부모의 역할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우환의 건강한 역할도 그렇게 표현을 해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은 사소한 것 하나라도 그렇게 하나씩 표현해보는 훈련을 하시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이게 어렵다는 것도 저도 잘 알고 있어요. 저도 이것 때문에 굉장히 많이 고생을 했고, 저희 아버지가 엄청 다혈질의 성격이셔가지고 목소리도 엄청 크시고 해서, 그러니까 그냥 말해도 화나는 것처럼 들리는
게 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저도 지금 생각해 보면은 별일이 아니었을 수도 있는데 어렸을 때 저는 그걸 굉장히 많이 오해하고 공포를 받아들여서 '화내는 것이 나쁘다.'라고 무의식 중에 계속 저를 억압했고 그래서 화를 내지 않는 편으로 많이 살아왔어요. 근데 그것이 결코 내 운이피리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 아니었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인제 정화를 하고 나서라도 이런 정화를 하고 나서 '아 이걸 말해야겠다.'라는 영감이 들면 나중에라도 '이런 부분이 기분이 나빴다.' 이런 식으로 인제 사과를 받기 위해 "사과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직접 얘기할 때도 있고 이렇게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제 스스로도 그 과정까지에 많은 정화가 필요하기는 해요.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누구도 나를 지켜줄 수 없다라는 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많이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자, 정리하자면 화를 잘 안 내는 성격이라는 것은 사실은 내가 많이 기억으로 억압해 왔다라는 의미이고 거기에는 부모님과의 관련된 기억, 어린 시절에 그러니까 부모님의 불화가 가장 큰 기억으로 자리 잡았을 것이니 그것을 먼저 정화하고 화내는 것은 나쁘다라는 것을 한번 또 써보세요. 왜 나쁜가라고 이제 자문자답을 했을 때 나오는 기억들이 있을 거예요. 그 기억들도 정화하시고 화가 나는 상황에서 내가 여태까지는 계속 피해왔다면 이제 그것이 하나의 패턴이고 그게 기억이라는 게 너무 분명하죠. 반복된 것들이니까. 난 이제 그런 행동을 하지 않겠다는 선언과 함께 운이피를 지키기 위해서 적절한 표현을 하시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10번 중에 1번만 할 수 있었어도 그 나중에는 2번, 3번 하다 보면 아, 내가 어떻게 표현하는 것이 나에게 가장 편하고 효과적이구나 라는 거를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의 사안 10번째 화 잘 내는 것에 대한 방송이었습니다. 저는 다음 사안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